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투자 잘 하셔서 대박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겠죠.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투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아놓고 내가 그 정책에 맞는 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이 아니고 정책에 순응하면서 그 정책을 잘 활용하는 투자를 구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지역 지정이 새롭게 물론 작년에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작년 파리 대책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이제는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보다 더 강한 것이 투기 과열지구,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투기 지역, 즉 위로 올라갈수록 규제가 하나씩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규제는 얘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정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 구역에는 뭐 성남, 하남, 고양, 광명,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권과 함께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내려갔던 동탄이라든가 작년 한 해 또 마찬가지로 뜨거웠던 부산 지역들도 상당히 해당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은 이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이 모두 들어가 있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면서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두 곳으로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일 경우에는 뭐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지역 뭐 다 서울 전체가 25개 구니까요.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이제 핫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천시 또한 투기 과열 지구, 또 분당과 대구 수성구 또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울의 나머지 12개 지역, 특히나 가장 핵심 지역인 뭐 용산이라든가 강남의 4개 구는 투기 지역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떤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냐면 일단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 20% 익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과세자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즉 파리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8월 2일 이후에 이제부터는 내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부분인데요.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어떻게 강화를 하는 거냐면 기존에 차주당 한 건이었다라면 즉 내가 있고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있었다라면 차주별로 따로따로 산정을 했던 것을 이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상당히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LTV와 DTI 비율을 지역별로 상당히 차등하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특히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보유 시에는 뭐 30%밖에 적용을 안 하면서 급격하게 낮아진 그 대출 비율 또한 한 건밖에 안 되니까 자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니까 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추가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불이익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새로 DTI 산정을 할 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액 전액을 반영하는 이제 신 DTI까지도 도입됐다라는 거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감면 부분, 조금 기존에 익숙했었던 감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감면 부분도 이제 손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8년 장기 임대 위주로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을 손질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단기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이원화돼 있던 이런 임대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종부세 하산 배제 대상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으로 등록하여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라는 거죠. 준공공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로 바뀐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대신에 또 혜택도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기존에는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뭐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70%였다라면 이거를 8년으로 좀 기간을 좀 낮춰준 거죠.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임차인이 임대인이 고지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임차인들이 그 일정한 그 구축된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임대 사업자로 내가 현재 임대 사업자거나 임대 사업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체크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축은 4월입니다. 일단 4월 1일에 그 통합 사이트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현황이라든가 미등록 임대 사업자 정보까지 공유가 된다. 즉 이제는 세금을 내가 보유한 자산만큼 또 내가 발생된 수익만큼 일정 부분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 이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등록 여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등록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국세청 즉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단기 임대 사업자는 어떡하냐? 지금 현재 단기 8년으로 다 전환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임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올해 3월 31일까지 단기 임대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요. 기존과 같이 현재와 같이 5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5년이죠. 그러니까 세법상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려면 5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것이니까요. 3월 31일까지 조금 서두르실 분들은 서두르시고 그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전환하실 분들은 이걸 선택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투자하시는데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서 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까지도 가능하시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